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로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봇 테마주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로봇 테마주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내년 2026년 CES 2026에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2021년에 처음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이래로 이 옵티머스에 대한 세대가 지금 젠 1, 2, 3까지 3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3 버전은 이제 설계 상태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 테슬라가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23년 처음 프로토타입을 내놨을 때 그 장면인데요. 아직까지는 이때까지만 해도 좀 움직이는 게 걸어가기만 하는 게 좀 이렇게 힘겹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이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단 한 해 2024년에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공을 이제 로봇이 잡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도 굉장히 좀 질적으로 크게 발전을 한 건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공을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젠2입니다. 젠2가 잡아내고 그걸 정확하게 잡고 공을 저렇게 손으로 가볍게 잡고 땅바닥으로 다시 떨어뜨리는 그만큼 손을 안전하게 물건을 파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도 이 로봇 손이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은 이 젠2부터는 우리 인간과 실생활에서 진짜 협동 로봇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이 만든 모든 도구를 이 로봇이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젠3, 이제 옵티머스가 본격적으로 양산을 해서 이 전기차처럼 팔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델은 벌써 2021년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래로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발전한 겁니다. 지금 셔플 댄스를 하고 있는 걸 보시고 있는데, 이건 속도가 좀 느리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정상적인 속도에서 이 셔플 댄스를 추고 있고, 이 발동작을 보시면 이 이족 보행이 완전히 완성됐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왜냐면 이런 발레 춤을 추거나 하는 이런 동작, 어려운 난이도, 인간도 하기 좀 어려운 난이도의 그 동작들을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젠3가 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젠3에 대한, 물론 이건 젠2의 가장 지금 시연하고 있는 것은 젠2의 가장 하이 버전, 즉 젠3에 적용되는 그 기술들을 갖고 하는 것이고, 지금 젠3는 설계가 완성이 돼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 양산을 위한 부품 발주가 이미 중국 업체들한테는 나갔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이 옵티머스 젠3는 양산을 아마도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먼저 시작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테슬라의 공장들 중에서 중국 상하이 공장이 가장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옵티머스 젠3를 양산을 해서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젠3의 이 동작은 엄청난 기술적 진보를 짧은 시간 내에 테슬라가 해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변화가 다른 업체들한테도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M&A를 통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국내에서 이족보행 로봇을 처음으로 만들어 상용화한 이 업체를 이 삼성전자가 돈을 주고 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로봇주를 대기업이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또 이게 M&A까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건데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콜옵션까지 행사해서 경영권을 인수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동안 일단 지분을 확보해서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고 삼성전자가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즉 로봇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서, 발전해가고 성장해갈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콜옵션 행사에서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AI 기술을 접목해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쪽으로 이 그룹의,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를 키우기로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삼성뿐만 아니라 롯데, 그러니까 한화그룹도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이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이 고스트 로보틱스, 미군에 납품하는 이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하기도 하고, 이 로봇 이 한화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별도의 한화그룹 내 한화에서 별도로 떨어뜨려서 한화 로보틱스라고 기업 분할을 해서 만들었고, 이 양사 모두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인간처럼 걷고 인간처럼 손을 움직여서 어떤 물건을 잡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이 상업화되기도 하고, 실제로 군에서는 이 방산용 로봇으로도 사용이 되고, 그러면 또 예전에는 이제 이 로봇은 산업용 로봇에서 공장 내에서만 있었지만, 이제는 서비스 로봇으로 우리 인간들이 생활하는 생활 공간으로 로봇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 테슬라가 만들겠다는 옵티머스 젠 3는 이 우리 가정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홈 로봇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한 가정에 한 대씩 갖고 있는 마이카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제 마이 로봇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고, LG전자는 로봇스타를 인수해서 이 로봇스타를 산업용 로봇을 만들면서 했는데 완전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 이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지금 인수한 지 5년쯤 돼서 이제 상장을 시킬 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HD 현대 같은 경우도 현대 로보틱스를 만들었고, 조선용 로봇, 특히 이제 용접공, 이 숭룡공 수준의 용접 로봇을 이제 개발해서 로봇 조선소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고 위험한 지역에서의 위험한 작업을 대체하는 그런 로봇들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죠. 두산도 협동 로봇 1위라고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을 한 이후에 오히려 더 별다른 성장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적자 기업이고. 그래서 솔직히 좀 두산은 상장을 할 때 시장에서 꽤 큰 돈을 공모장으로 받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적이 여전히 적자이면서 성장을 제대로 못 시키고 있어서 솔직히 조금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LG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쪽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 두산은 먼저 로봇 쪽에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 협동 로봇 시장 1위 업체를 만들었다고 불구하고 더 이상 발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회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5 CES 2015 행사에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자신의 AI 가속기를 채택한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뒤에 병풍 세우고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로봇에게도 이 피지컬 AI로 해서 AI가 접목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영 같은 데 나오는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로봇, 인간을 도와주는 로봇으로서의 이런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도 이재용 회장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면서 이 미래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2050년 삼성전자 쪽에서는 2050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매출 350조를 규모를 달성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 조주환 사장이 추가적인 M&A를 통해서 로봇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LG가 가장 공격적으로 이 로봇 쪽에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이 스마트폰 사업을 대체할 만한 먹거리를 찾는데 그게 로봇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엔젤 로보틱스라고 웨어러블 로봇에 투자도 했고, 그다음에 아크릴리암에서도 투자했고, 로보티즈 상장사입니다. 로봇스타도 상장사고, 이런 상장사에 투자를 해서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2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를 했고,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경영권 아예 인수해서 산업용 로봇, LG 그룹 내 제조업에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을 로봇스타에서 만들어서 공급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인공지능 AI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시장에 진출을 했죠. 이렇게 되면 LG전자는 말 그대로 로봇을 핵심 미래 먹거리로 확실하게 점 찍은 것이고, 여기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엔젤 로보틱스 같이 웨어러블 로봇처럼 뭐 레드오션화된 시장에 투자한 것도 있지만 이건 2017년도 얘기고,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20세기 2020년이 넘어오면서 이 로봇이 기술도 굉장히 발전하고 AI 기술도 발전하면서 로봇 쪽에 확실하게 시장이 이제는 R&D를 투자받는 그런 시장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돈을 버는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도 피지컬 AI 글로벌 1위 국가라는 정책 목표를 세워놓고 여기에 준하는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AI 쪽에 100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질수록 유도를 하고, 이 AI 성장하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뭐 다양한 분야의 AI 기술을 접목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AI 기술이 뭐 복지나 고용, 뭐 정부의 업무, 납세 관리 이런 쪽에도 사용이 되고, 또 신약 개발하는 데도 AI 기술이 활용이 되고, 이렇게 되도록 이제 AI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AI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원, 태양광이나 해상 풍력이나 그린 수소 같은 이런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도 늘리면서 말 그대로 AI 기술이 전체 산업을 선도해가는 그런 기술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규 사업, 새로 만들어진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시장 내에서 미국의 경기가 좋아졌다가 가장 피크를 치고 내려가면서 경기가 나빠질 것을 대비해서, 특히나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결국은 미국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적 긴축 정책을 완화해서 이제 금리 인하로 정책을 바꾸겠다는 걸 보였고, 지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 걸 봐가면서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하지만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이 바뀐 건 확실하게 이제 신호를 시장에 준 것이죠. 이렇게 되면 로봇 쪽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9월 달에 미국은 9월 17일 날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8월 28일 날 금리 인하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 동결로 갔어요. 그리고 요번 추석이 있는 9월 달 지나고 그러니까 추석이 이제 10월 초였는데 이번엔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금리 인하 안 하고 있다가 10월 23일 날은 원달러 환율도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고 부동산 문제도 불안하다고 그래서 금리를 또 동결했어요. 이거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이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경기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서 경기를 조금 더 빨리 살려낼 수 있게 하는 것을 한국은행이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9월 달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 이 8월 달에 9월 달에 금통위가 없기 때문에 8월 28일 날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했으면 오히려 요번 추석이나 이럴 때 이 시장에 돈이 돌기 때문에 또 우리가 체감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걸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그렇게 안 했죠. 그리고 결국은 10월 23일 날 금통위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여서 일단 더 관망을 해야 된다. 금리를 또 동결해 갔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고 한다면 금리 인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시장에 이런 과잉 유동성이 있다면 그 과잉 유동성이 투기 목적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면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장 내에 있는 과잉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게 맞죠. 하지만 그러지도 않고 또 동결로 갔습니다. 동결로 간다는 건 중앙은행에서 아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막말로 8월달, 9월달, 10월달 3개월 동안 한국은행에게 월급을 준 우리들이 낸 세금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서 진짜 말 그대로 놀고 먹는 자식에게 돈을 준 거예요. 이거는 한국은행이 잘못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방송에서 한국은행이 낙제생 티를 낸다고 이제 생방송에서 말을 했는데, 그랬다고 PD가 난리를 치네요. 자기 또 양복 입고 방통인가요? 옛날엔 방통이었죠. 방통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그래서 깔 때는 정부에 힘 있는 기관을 깔 때는 생방송에 하지 말고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스갯소리고요. 하여튼 한국은행이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낙제생입니다. 자, 보시면
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이후에 지금 뭐 한 5만 원,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던 주가가 계속 올라서 최고까지 42만 9천 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올해 2025년 초에 이제 이 2대 주주에 있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경영권을 인수해서 1대 주주 올라섰을 때 주가가 이 15만 원, 14만 원에서 여기 42만 9천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다시 주가가 또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이동형 양팔 로봇 그 RBY1인가요? 그거를 대량으로 35대를 샀습니다. 대당 1억 정도 하니까 35억을 들여서 하는데,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 35억이야 뭐 푼돈이죠. 하지만 이 35억을 들여서 그 적자를 보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 35억이라는 대량 주문이 들어온 건 이건 대박인 거죠. 그리고 이 양팔 로봇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삼성전자 각 부문에다가 이 이동형 양팔 로봇을 보내주고 이게 실제로 사업에 그 적용을 될 수 있는지 실증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 검증이 된 그런 사업부별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 발주를 주고 대량으로 양산을 하게 하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금세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삼성 요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중공업하고 이 조선용 용접 로봇을 개발하고 또 상업화하는데 모의를 체결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런 용접공, 숙련공으로서 용접공이 대량으로 필요한 사업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용접 로봇을 도입하게 되면, 그리고 또 이런 용접 로봇을 위험 지역에서의 작업하는 데서 투입을 하게 되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용접 로봇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이 금세 흑자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도 삼성전자가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새롭게 재평가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30만 원대 가격이 35만 원 밑에서 놀고 있는데요. 이거 금세 50만 원 넘어갈 겁니다. 그만큼 이 삼성전자 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확고하게 로봇 사업의 중심이 되는 기업으로 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로서의 자리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내부에 그 웨어러블 로봇을 했던 챗봇, 이거는 뭐 시장이 내놨지만 별로 반응이 없어서 이쪽 사업부는 정리하는 수로 가고, 결국은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커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 현대차와 로봇 배터리 개발을 모의를 연초에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초에 이제 이 지난 5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 하반기부터 삼성 SDI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도 전기차 캐짐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삼성 SDI의 주 거래처인 폭스바겐이나 이 BMW 같은 이 독일 그 서유럽 이 독일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독일 완성차 업체죠. 그 완성차 업체에서 전기차를 만드니까요. 근데 그 업체에서도 이제 서유럽 쪽에서 이제 전기차 캐짐에서 벗어나고 있는 소비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그 상반기 실적에서 그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SDI도 이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또 로봇 배터리라는 시장이라는 새로 열리게 되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ESS 쪽에서 국내 내수 시장 쪽에서도 1차 정부 발주가 나온 거를 8개 중에 6개를 삼성 SDI가 싹쓸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1조짜리가 이제 이제 발주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삼성 SDI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ESS 시장이 확실하게 삼성 SDI에게는 이 전기차 캐즘으로서 위축된 시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양산해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양산하는 로봇에 이 삼성 SDI가 로봇 배터리를 납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CMS는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있으면서 이 SK텔레콤과 함께 AI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SK그룹이 어떻게 보면 로봇 쪽에서는 가장 뒤처진다고, 그러니까 4대 그룹 중에서는 가장 뒤처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CMS가 그나마 그 SK텔레콤에서 상장한 로봇 회사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 나가는 로봇인데, 다른 로봇들과에 봤을 때 주가의 형평성은 굉장히 형편이 없죠. 그만큼 SK가 신규 사업으로서 로봇 사업이나 이 신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뒤처져 있어요. 회장이 뭐 이혼 소송을 하고 있고,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SK온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쪽에서도 점점 중국 애들한테 밀리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SK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까지 이 재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방만하게 투자하게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빵꾸난 걸 메꾸느라 갖고 있는 회사들도 매각을 하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좀 교통정리하는 힘들었죠. 자, 그리고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로보티즈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 로보티즈가 갖고 있는 그 자율주행 로봇 쪽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이러한 그 로봇 액추에이터나 이런 쪽에 대한 기술, 이 부분을 LG전자가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도 최근 들어서 로보티즈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배터리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에 있어서 배터리 공급 업체가 조정되면 로봇 배터리 시장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확고한 시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LG전자가 로보스타를 예전에 인수를 해서 이 회사는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 로봇을 통해서 확실하게 LG전자가 로봇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을 시장에 알린 거죠. 그래서 연초에 한 27,000원, 8,000원, 3만원 미만이었던, 여기서 이제 횡보하고 있던 주가가 3만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지금 84,600원까지 지난 10월 24일에 찍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승세를 탔는데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이 진출하는,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장, 로봇 시장이라는 그 성장성이 큰 시장에 있는 종목은 기대감이 주가를 이렇게 밀어 올려버립니다. 신고가 행진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하이젠 RNM 같은 경우도 로봇 액추에이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M&A 대상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누구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로봇 액추에이터 기술이 탐이 나는 거죠. 그리고 워닉 로보틱스는 메타와 함께, 메타 플랫폼이라는 뭐 미국의 빅테크 업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페이스북을 만드는 업체죠. 그 업체와 함께 워닉 로보틱스가 로봇 핸즈를 개발했는데, 이 그러니까 워닉 로보틱스는 워닉 홀딩스의 계열사로 들어가 있고, 이 워닉 홀딩스의 사업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핸즈를 개발하는 게 이제 말 그대로 그 의미가 있죠. 아까 테슬라가 로봇이 공을 받는 그 행동을 할 때 이 로봇의 손가락에 힘이 너무 들어가면 공이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살짝 잡게 되면 공을 놓쳐버리죠. 하지만 그걸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힘을 줘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물건을 파지할 수 있는 기술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 핸즈가 완성이 돼야만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도구를 로봇이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워닝 로보틱스가 메타와 함께 개발한 로봇 핸즈는 그 알렌드란가 하여튼 이름이 그런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들 보면 로보스타나 뭐 이런 종목들은 이 LG가 투자를 한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CMS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이제 2대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젠 RNM이나 KNR 시스템, 삼연 이런 업체들은 이 로봇 쪽에서 핵심적인 부품이나 이런 쪽의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예요. KNR 시스템은 유압 로봇으로 유명하고, 이 업체는 이 원전 해체 작업에 사용되는 로봇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돈을 벌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로봇들을 중심으로 지고 있고, 큐렉소나 미래컴퍼니 고용 같은 경우 의료용 로봇, 수술 로봇을 만들고 있는 업체고, 이 시장도 우리가 이제 지금 후진국에 수출하고 그러지만 국내 내수 시장도 이제 로봇 수술이 많아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이 고용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FDA 승인을 받고 미국 그 병원에다가 이 뇌수술 로봇 같은 것들을 납품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진국 의료 수술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가 필요한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로봇 시장 전반에 걸쳐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고 해서 너무 비싸 보인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은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성장하는 로봇 시장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받고 있고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 대부분 업체가 이제 적자 기업인데, 흑자로 먼저 돌아서면서 흑자폭을 얼마까지 키울지 모르는 그런 업체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대기업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M&A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